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사랑받는 키위는 영양도 풍부한데요. 키위에는 식이섬유와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저혈당 지수 과일이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키위를 고를 때는 납작하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고요. 당장 먹기에는 단단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건물에서 예외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차 차단기입니다. 주차 차단기는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편하게 시공 가능하고 정확하게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었는데요. 문제는 차량을 운행한 뒤 주차가 필수적인데 도심이나 중소형 건물 안, 주변 도로에서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단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차량 관리를 도모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단지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현배 상황실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주차 관리와 운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바닥 센서로 주차 인식을 하는 방식이 아닌 번호 인식 카메라로 전송한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번호 관리 컴퓨터와 랜으로 연결되어 인식된 차량 번호 영상 화면을 전송하는 주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오인식될 확률이 높은 훼손된 번호판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급회전으로 번호판 화각이 좁을 때도 차량 번호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영이 쉬울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편리한 AS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격으로 모두 관리하니 출장 AS가 발생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니 좋습니다. 설치도 간단히 진행되고 인식도 잘 됩니다. 높은 정확성과 인식률을 자랑하는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 물리적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제작,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로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제품과 관련한 여러 특허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자체 콜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관리 노하우로 물리적 보안에 필요한 CCTV부터 출입 게이트와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는 이곳. 어떻게 해서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차량은 차량 번호를 통해 어떤 차량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은 매우 어렵고 흥미롭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한 차량 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AI 영상 기술을 적용해 차량 번호 인식률을 높인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디자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상 영역을 설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루프 코일을 밟으면 일회성으로 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루프 코일 시공보다 획기적으로 인식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차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 시공 시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루프 코일 공사가 필요합니다. 루프 코일 공사 시 도로면 커팅 작업과 검지기를 세팅하는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먼지나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맨홀이나 열선, 구조물로 인해 루프 코일 작업이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루프 코일 작업이 필요 없어 시공 장비 사용비 및 시공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여러 아파트에 설치된 상태이며 이외에도 정산이 필요한 주차장이나 물류창고에 도입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 대의 관리 서버에 총 9대의 장치 세팅이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검지기 상태를 파악하고 원격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CCTV처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을 모든 주차장에 설치하여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보안 제품을 기획, 제작하여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차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싶다면 시공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AI 영상을 기반으로 차량을 감별해 번호를 인식하는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음식점 주방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난 등의 여파로 조리 로봇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튀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분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푸드테크의 대표적 사례로는 식물성 대체식품과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 주문기, 배달 및 서빙, 조리 로봇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조리와 서빙에 무인 로봇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반도체 설비를 제작하는 곳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식 조리 로봇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설비를 시작으로 산업용 드론 및 국방 드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설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 이곳. 최근에는 외식조리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로봇을 선보이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자동화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가 이제 편리함도 있지만 실제 이제 튀김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뭐냐 봤을 때는 식용유 안에서 고온에 튀김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계속적으로 그 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의 이제 산패가 더 식용유가 이제 빠른 산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는 싱크대의 원리처럼 빠른 시간 내에 기름이 빠지고 바로 정제가 되고 고온의 기름을 바로 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보다 기름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 주방 환경 하시는 분은 환경에 대한 개선점, 소비자는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지는 튀김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 설비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부가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편리성을 로봇팔을 넣었다라는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이 설비는 이제 올인원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튀김 요리를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로봇은 작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자동 튀김기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순한 사각 형태로 만들고 로봇팔을 후면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조리 흉에 과다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리 환경과 작업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180도 정도의 온도인 상태에서 튀김을 하게 되면 그 튀김에서 발생되는 수분과 그다음에 기름의 융화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방하시는 환경자분이 계속 마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그 건강에 안 좋은 형태를 띠게 되고 밀폐형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하면 튀김에서 발생되는 열과 그 다음에 주방 환경의 에어컨을 위한 온도의 차에 대한 차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제 장점이 생겨서 주방 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의 놀라운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치킨이나 감자 등 동시에 4개의 튀김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튀기고 싶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이얼로 조리 모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 중 찌꺼기를 자동으로 배출하고 정제된 기름을 공급하여 연속적으로 튀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로봇 팔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형태를 띄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앞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리를 하는 동선이 있는데 로봇 팔이 앞쪽을 이제 동선을 방해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팔을 설비의 뒷면에 배치를 해서 기존의 로봇하고 차별화를 뒀고 이 로봇은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경로를 저희가 형성을 하였고 간편하게 다이얼과 원터치로 사용자가 이제 편리하게 하는 걸 주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에 적용된 로봇팔 같은 경우 튀김 시 튀김 재료가 서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이며 상하로 튀김을 흔들어서 고르게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소형 바스켓과 대형 바스켓도 적용 가능하여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대량 조리를 하는 급식 시설에도 사용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화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기름이 이제 튀다 보면 산패가 일어나고 산패가 일어나면서 열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계속 고온을 튀겨지면 그 찌꺼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났을 때 저희 장비하고는 별도로 상부에 소화액이 있어서 고온이 자동 감지가 됐을 때는 그 안쪽으로 소화액이 분사가 돼서 그런 그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이제 그 방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데요. 조리흉 노출을 막고 작업자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고려해 만든 AI 자동 튀김기 로봇 시스템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탈모는 더 이상 중년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도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샴푸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는 것이 눈에 띈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곧 다가올 여름철에는 탈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과 과도한 땀, 피지 분비는 두피열을 높이고 두피에 해로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더해지면 각종 두피 증상이 악화되고 탈모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탈모와 두피열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1954년에 설립된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비누를 비롯하여 주방세제, 세탁세제, 치약 샴푸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색조 화장품과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 등 다양한 차별화된 화장품을 선보이며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객과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 뷰티 선도회사라고 하는데요. 연구팀과 디자인팀,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팀과 세일즈팀을 중심으로 하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소비자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 채널의 런칭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냥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함께 탈모인들에게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탈모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기능의 두피 관리 샴푸를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선보인 샴푸는 글로벌 두피 전문가와 함께 탈모인들의 건강한 두피를 위해 그들의 생활 환경과 습관까지 연구하여 탄생시킨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하는데요.
샴푸 시 모발이 많이 빠지는 경우나 M자형 탈모, 가늘어지는 모발 등 다양한 탈모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탈모인들이 탈모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두피 마사지나 탈모 관련 영양제, 음식 섭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탈모 증상 완화 샴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샴푸 중에서도 한 제품에 정착하지 못하는 샴푸 유목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탈모 관련 설문조사 결과 두피열 감소와 저자극 거품 세정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민감한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두피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샴푸는 건조하고 가려운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피의 과잉 피지와 각질 제거를 돕는 샴푸와 두피 진정, 보습 케어를 도와주는 샴푸, 그리고 정수리 냄새 정화를 돕는 샴푸 등 총 4가지 라인으로 런칭됐다고 하는데요. 4종 모두 실리콘, 벤조페논, 파라벤 등 두피에 걱정되는 14가지 성분을 배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제품으로 탈모 증상 완화 핵심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덱스판테놀, 살리실릭 애시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모 케어에서 니즈가 큰 두피열 감소와 모발 탈락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풍성한 기포력을 갖는 샴푸 제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제품별로 두피 채취 감소, 두피 피지 세정, 그리고 약 5도의 두피열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선보인 샴푸는 비오틴, 백미꽃 추출물 등 모발 코팅 및 두피 강화를 돕는 성분과 검정콩 추출물과 바오밥 나무씨 오일 등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예민하고 민감한 두피도 자극 부담을 덜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뿐만 아니라 두피에 청량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사용한 고객들이 두피의 시원함을 느끼셔서 정말 좋아합니다. 또한 두피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모발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적은 양으로도 풍성한 거품을 낼 수 있는 사용감에 만족을 표합니다. 이제는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탈모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탈모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기능성 헤어 케어 제품으로 탈모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탈모 소비자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탈모 소비자들의 고민 포인트들을 고려한 혁신적인 기술 중심의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1등 탈모 전문 브랜드로 도약할 것입니다. 최근 건강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다 보면 오남용의 우려가 커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사를 매칭해서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 영양 상태와 건강이 달라지는 만큼 균형이 잡힌 식단은 누구에게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텐데요. 이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각종 영양제로 부족한 영양분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모 기업으로부터 산업인처 육성기업으로 선정돼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2022년부터 건강식품 추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개발을 목도했고 2024년 올해 3월부터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가 예방의학, 자연치유에 앞장서야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약사 추천 건강기능식품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뵌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이 인상이 참 안 좋으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신장투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신장투석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건기식을 잘못 섭취한 결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변에 단백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상실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기식이 위험하다는 거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약사님들하고 여쭤보니까 건기식이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한테 이로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롭게 하려면은 자기 몸에 꼭 맞는 건기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로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해 준다는데요. 우선 약사 매칭을 통해 담당 약사의 이름과 약국 주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으로 건강 정보를 가져오거나 체중, 허리둘레, 혈압 등 직접 건강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고요.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관한 설문을 포함해 사상 체질 구별과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약사가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검진 결과에 따라 적합한 영양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제는 나만의 약사 매칭을 통해 내게 필요한 영양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받아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는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꼭 외국인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영어를 손쉽게 익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구사법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영어는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사용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온 언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문 대학교로의 입학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영어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 현재는 영어로 만들어진 콘텐츠 감상이나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 등 실생활 속에서 영어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누구나 영어를 손쉽게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영어 습득 방법을 개발하며 이 방법으로 다양한 영어권 명작 원서를 편집, 출간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 양궁 선수용 활, 화살, 수출입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영어 비원어민이 손쉽게 익혀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구사법 아이디어를 얻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일반 서적 독서를 위한 도서관이 많지만 영어권 명작 원서를 전문으로 한 도서관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이계양 대표는 직접 개발한 영어 특허 기법으로 편집, 재출간한 영어권 명작 원서를 비치한 도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 30권의 영어권 명작 원서와 동화를 출간하였으며 이외에도 특허받은 영어 방법의 이해와 접근에 도움이 되는 교육 교재와 영어 숙련을 위한 실습 도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영어는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랬을 때 영어 문장과 양팔저울은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동사의 앞은 꼭 주어가 오게 되고요. 동사의 뒤에 목적어와 보어가 배치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는 게 주절이고요. 영어 문장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종속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구조지만 주절 속에 종속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종속절 내의 동사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변신 동사구는 파란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떤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지가 손쉽게 파악이 됩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다양한 영어 습득 방법 중에서도 영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허받은 영어 방법을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이계양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만 잘 받았으면 영어 구사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슬을 낄 줄 몰라서 목걸이를 못 만들듯이 그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궁리도 하고 몰입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요령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갔듯이 영어 문장들도 흑백 단색의 시대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영어 구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영어 성경을 출판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어권의 주옥 같은 명언들도 편집을 해서 출간을 해 봤고요. 또 명작 원서들도 한 30여 종 출간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영어 독서 클럽도 좀 대중화해서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라 제2 한국어가 될 수 있도록 공용화의 기틀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걸그룹 멤버들이나 아니면 인류 강사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영어, 거기에 목표를 두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주눅도 들게 되고요. 영어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이런 데에서 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편안하게 접근해서 구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서당, 향교, 서원에서 한문을 읽고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영어를 상용화해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영어 보편화에 커다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 정음청에서 한글 창제를 하면서 한글을 통한 백성들의 문민화를 선도했듯이, 오늘날은 예를 들자면 국립에 영어원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영어를 쓰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데에 참여해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전보다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 방법부터 부작용,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범랑질이 마모되어 충치나 충격에 민감해지는데요. 이는 치아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진다는데요. 따라서 치아 상실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나 풍치 치료의 최후 처방인 발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치아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 방법으로 틀니가 대중적인 대체 수단이었는데요. 틀니는 비용이 저렴하고 수술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저장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자연치아 대체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인공치아를 심어 신미성과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자마다 뼈의 상태와 신경의 위치 등 구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와 CT를 통해 임플란트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조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은 골 조직으로 구성되어 상악골 및 하악골에서 돌출된 부분으로 치아를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잇몸뼈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잇몸뼈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조골 부족으로 인해 뼈 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심적, 체력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의식화 진정요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전신 마취와 달리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고령 환자나 전신질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와 발음을 돕는 기관인 소중한 치아. 만약 충치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방문해 검사를 해서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이재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잇몸 뼈 이식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잇몸 뼈 이식의 종류에는 합성골, 이종골, 동종골, 자가골 등의 종류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합성골의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뼈 이식의 효율이 좋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종골의 경우에는 뼈 이식의 효율이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가골의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 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뼈 이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수면 치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환자가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첫째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서 수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가, 또 부작용이 없는가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환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체가 자기의 치조골과 정확하게 안착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플란트 시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과를 방문하시고 엑스레이도 찍어 보시고 구강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다른 염증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일을 시공할 때 중요한 것이 어떤 타일을 어떤 접착제로 붙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타일 접착제 품질은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탄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우레탄계 접착제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부엌 싱크대 주변이나 베란다, 화장실이 타일로 시공된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일은 건축물 내외부에서 바닥이나 벽, 천장 등 다양한 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로
공간의 바닥이나 벽면을 꾸미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타일 시공을 할 때는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관과 기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접착제를 잘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다양한 접착제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발전하고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민감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1994년 설립하여 건축 토목용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수중 경화형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를 개발해 국내외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한 새집 증후군 발생 및 타일의 크랙과 탈락을 예방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고탄성 타일 접착제를 개발했는데요. 이 친환경 고탄성 접착제는 현재 우수한 성능을 인정을 받아 대형 아파트 현장에 적용되어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선보인 접착제는 천연오일 수지와 특수 첨가제를 사용한 반응 경화형의 친환경 우레탄계 접착제로 환경표지 인증서 획득 및 특허 등록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면이나 석고보드면은 물론 우레탄 방수면, 철판면 등 특수 바탕면에 자기질과 포세린 타일의 떠붙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을 배제하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탄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탄성도가 좋은지 산업 용도로 흔히 쓰이는 에폭시계 접착제와 우레탄계 접착제의 탄성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망치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탄성이 없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바른 타일면은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반면 우레탄계 접착제를 바른 타일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파손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우레탄계 접착제는 고탄성 제품으로서 그 탄성이 충격을 흡수하여 타일의 크랙이나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주방 등 타일 시공 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접착제인데요. 접착력과 탄성이 높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친환경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작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영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레탄계 접착제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저희 회사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실적이 감소하고 또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블루오션의 개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제품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타일 접착제인데요. 건물의 거동으로 인하여 타일이 탈락하고 또 크랙이 가는 이런 하자로 인하여 하자 보상비와 민원이 증가하고 또 냄새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한 새집 증후군의 발생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요즘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를 예방하고 친환경을 구현하여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켜 하자 비용의 절감 및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리뉴얼 현장의 경우 냄새가 거의 없어 그 욕실이나 이런 밀폐된 곳에서 쾌적한 작업 환경 유지가 가능하고 반응 경화형 접착제로서 시공 후 2길 사용이 가능하여 입주자나 작업자 모두가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신축 현장의 경우 에폭시계 접착제의 역한 냄새로부터 해방되어 너무 좋아하시고요. 교반이 편리하여 작업 효율이 증대되었다고 많은 작업자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첫째, 고품질의 제품으로 업계 발전을 선도하고, 둘째,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을 지향하며, 셋째, 쾌적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의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그 마라톤 완주 기록을 합산해서 1km당 10,000원씩의 건강 증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회사의 성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처우를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 노사가 상생하고 또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인들이 당면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로 목 통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통증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로 인해 현대인들 사이에서 목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사무직 직장인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목 통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목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목 통증이란 뒷목에 국한된 통증이 아닌 머리 측면이나 뒤통수부터 시작하여 뒷목, 승모근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가리킵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팔이나 손, 손가락, 견갑골까지 통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목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여 증상에 대한 상담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우선 언제부터 목 통증 증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감각이 떨어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응급 증상이 있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응급 증상이 있을 때는 CT와 MRI 검사, 신경전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응급 증상이 없고 신경학적 검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디스크와 협착증, 관절을 평가하여 원인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통증만 있는 질환의 초기인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차단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척수신경이나 말초신경, 뇌신경에 국소마취제나 염증을 감소하는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술 시 정밀 영상 장치를 활용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부위를 정밀 진단해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짧거나 미비할 때 고주파 여름고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여름고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위까지 고주파 시술 장치를 넣고 4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줌으로써 감각신경만 선택적으로 응고하여 긴 통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신경다발적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좁아진 공간을 물리적으로 해소시켜주고 수액과 약물을 통해 원인이 되는 신경 근처에 염증 물질들을 씻어주어 신경차단술보다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통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유재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 통증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후관절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 목 뒤쪽에 작은 관절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작은 신경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목 쪽으로 모호한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띵하다거나 견갑골이 저리다거나 하는 모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원인인 경우 신경 뿌리가 눌리게 되면서 뒷목 쪽으로 저린 감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팔이나 손,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우 팔 쪽으로 감각 저하나
운동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감각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질 때, 단축 기울기나 젓가락질 같은 정밀한 동작에 문제가 생길 때, 혹은 대소변 장애가 급작스럽게 생길 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 통증과 팔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문제가 된 디스크를 새로 집어넣거나 좁아진 공간을 뼈를 잘라내서 신경 뿌리와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료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원인이 정확히 먼저 파악되어야 하며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경추를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차단술이나 고주파 여름고술, 신경 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 환자들이 통증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경추의 경우 요추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시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 통증의 원인인 목 디스크를 비롯해 협착증이나 후관절 증후군 모두 만성적으로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습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시선을 상방 1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날 때마다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목을 뒤로 서서히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생각날 때마다 15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잠시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농기계를 점검해 줘야 하고요. 방향지시 등과 후미 등 반사판은 반드시 부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이용해 두렁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직각 방향으로 넘는 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